내가 평상시에 수업을 하면은 원래는 저 카메라를 다 켜서 얼굴 다 보고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시범 수업인 만큼 그냥 편하게 들으라는 의미에서 굳이 카메라 켜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거 시범 수업하기 전에 조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먼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수업 진행할게. 자, 우선 피직스가 과목이 너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차이를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AP 피직스는 네 과목이 있죠? 피직스 1이랑 피직스 2, 얘네는 둘 다 알지브라 베이스.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은 계산 문제는 문제 없다. 얘네는 난이도가 좀 쉬워. 그래서 별 5개 중에 한 2개 정도로 내가 표현을 해봤고, 피직스 1 같은 경우는 메카닉스를 배웁니다. 어, 요런 애들을 배우고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1단원에서 7단원까지만 존재를 했었는데 개정되고 나서 fluid 단원 8단원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physics 2 같은 경우는 뭐 thermodynamics, 뭐 electricity, magnetism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칼큘러스 베이스 두 과목이 있죠. AP Physics, 메카닉스랑 E&M 이렇게 두 과목이 있습니다. 얘네는 반드시 칼큘러스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 칼큘러스랑 이제 같은 해에 이제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칼큘러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Physics C를 같은 해에 준비하게 됐다 하는 학생들은 어떤 내용들을 예습하고 와야 되는지 뒤에 슬라이드 있어요. 그래서 필식 C 같은 경우는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얘도 저거 역학이야, 역학. 그래서 피직스 1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다른 색깔로 표현한 플루이드 단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똑같이 겹쳐요. 그래서 피직스 1이랑 C 메카닉스를 동시에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혹시라도 동시에 준비를 할 거면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반면에 피직스 2랑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이랑 C 메카닉스는 거의 90% 이상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랑 E&M은 그 정도는 아니야.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야. 보면은 지금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 파트랑 겹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한 E&M이랑 비교를 하면은 한 40% 정도 겹친다. E&M에서 그러니까 ENM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ENM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60%는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피직스 C가 1, 2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5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슬라이드인데 개정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게 트렌드 조금 확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 자, 우리 에피피직스 C 두 과목이 원래는 5점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E&M 같은 경우는 지금 5점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면은 거의 33명, 거의 3명 중에 1명은 5점을 줬었다라는 얘기야, 예전에는. 자, 근데 딱 요때 개정이 됐거든. 근데 지금 5점 비율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C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야. ENM보다는 5점 비율이 좀 작았는데 한 20, 뭐 평균 내면 대충 한 2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5점을 받았다라는 소리인데 딱 개정되고 나서 지금 뚝 떨어진 거 보이죠? 그래서 C 과목들은 좀 난이도도 어려워졌고 예전보다 5점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5점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내가 원래는 수업할 때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피직스 1은 오히려 5점 받기가 좀 쉬워졌어. 왜냐면 옛날에는 5점 비율이 한 자릿수였다가 이게 지금 딱 개정되고 나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거 보이죠? 어, 얘는 실제로 난이도도 조금 더 쉬워졌고 5점 비율도 확 늘어나서 오히려 5점 받기가 쉬워졌어.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C 메카닉스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은 5점 받기가 더 쉬워졌고 C 메카닉스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C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피직스 1도 같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C에서 5점을 못 받았을 때 1이라도 조금 하나 5점 받으니까 그래서 혹시 둘 다 준비할 학생들은 C 메카닉스 수강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겨울방학 때 2학기 내용 나갈 때 그때 마지막 겹치지 않는 fluid 단원만 부분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C 메카닉스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메카닉스에서 5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원에서도 5점이 나오는 구조니까 C 학생들은 반드시 둘 다 좀 보험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C 과목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난도를 자꾸 올릴 거거든. 여름방학부터 이제 그 문풀방까지 서서히 난이도를 증가를 시킬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실전 난이도로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서 막 우수수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한 단계라도 비면은 조금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C 학생들은 칼큘러스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절대 복잡한 계산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막 칼큘러스 시험을 보는 것만큼 딥한 칼큘러스가 나오진 않고 간단한 그 미적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직스 C 수강자들은 한 요 정도. 그래서 혹시 피직스 C 저 들을 거고, 아직 내가 칼큘러스를 안 했다. 지금 이 화면 지금 캡처해도 돼요. 캡처해서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칸 아카데미로 간단하게 저 예습 정도 하고 오면은, 수업 따라오는데, 물리 수업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내가 좀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사항이고, 자, 이제 시범 수업 해볼까? 그래서 저 늦게 들어온 학생들 있죠. 잠시만. 방금 파일을 보냈는데, 자, 요걸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내가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을 될 거다라는 좀 감 좀 느껴보라고 하는 수업이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우선, 원래 앞에 내용이 더 있는데, 시범 수업이라서 잠깐 거기 앞에는 자르고, 여기 가속도부터 진행을 해볼게. 자, 우리 acceleration은 여기 밑줄 rate of change of velocity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change in velocity over change in time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5 meter per second square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5 meter per second per 1 second. 그럼 아까 지금 왼쪽에 요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change in velocity over change in time. 즉, 가속도가 5m per second 제곱이라는 거는 1초 지났을 때 velocity가 changes by 5 m per second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5만큼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초 뒤에 속도가 5만큼 감소를 했을 수도 있어. 평균적으로 1초마다 요만큼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속한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velocity is chang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중간부터 설명을 시작을 한 거라서 원래는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진도를 나갈 거니까 원래 앞에 내용 중에 우리 스케일러하고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 벡터는 뭐냐면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크기랑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한마디로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velocity가 바뀌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 크기가 바뀌는 것도 velocity change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방향이 바뀌는 것도 velocity change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밑줄 가속한다. An object is accelerating if either magnitude and or direction of the object's velocity is changing. 그래서 velocity, 크기 또는 방향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가속한다, accelerate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가속도가 없다는 거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constant velocity 유지하면은 이거를 가속도 0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 Truck is traveling in a straight line at a speed of 10.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가스 페달 밟아서 3초 뒤에 3 seconds later it is moving at a speed of 21. 자, average acceleration 계산해 보래요. 자, 그럼 방금 위에서 본 식이 change in velocity over change in time이거든. 근데 앞으로 change를 계산할 때는 final value에서 initial value를 subtract하면 됩니다.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은 얼마큼 변했는지 change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마지막에 속도 21이었지? 처음엔 속도가 10이었지? 그러면 지금 11만큼 increase가 생겼고 지금 요 변화가 3초 동안에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은 계산기 넣어보면은 이렇게 3.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내가 가속도가 1초에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 트럭이 1초당 평균적으로 속도가 3.67m per second 변한다. 그래서 velocity changes by 3.67 meter per second per 1 second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를 켜지 않아서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잠깐 시간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비 한번 풀어볼까? 풀어볼게요. 자, 다 맞춰볼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속도가 느려졌어. 21m per second였다가 16 meter per second로 감소했어. 자, 그럼 final velocity 16 minus initial velocity 21 divided by 2 seconds.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나오거든? 자, 마이너스는 사실 우리 acceleration도 벡터야.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인데 크기, 방향 둘 다 있으면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방향. 음. 그냥 이동하는 방향, velocity 방향이랑 반대 방향의 의미라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방향이야. 자, 그래서 therefore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opposite to direction of motion.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내가 아까 accelerate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 속도 크기가 magnitude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속도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three types of accelerating motion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는 magnitude change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magnitude of velocity change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빨라지려면 여기 윗줄 acceleration and velocity have to point in the same direction. 그래서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가속도도 같은 방향일 때 빨라집니다. Speed increases.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직 우리가 요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F는 MA 워낙 유명한 식이라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force도 acceleration도 둘 다 벡터예요. mass만 방향이 없는 scalar quantity인데,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떤 벡터를 내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볼게. 내가 여기다 숫자 2를 곱하면은 방향은 안 바뀌고 그대로 딱 길이만 2배가 되거든. 자, 그럼 봐봐. 내가 acceleration이라는 벡터에다가 scalar 숫자를 곱했어. 그러면 다른 벡터가 되겠죠? 지금 요 관계야. 방향이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force하고 acceleration하고 항상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오른쪽이라는 거는 힘이 오른쪽이다, force가 오른쪽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어?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근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밀어줬어. 그러면 빨라지지 않을까? 그쵸? 어,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될 것 같아. 그래서 acceleration이 방향이 곧 force 방향이니까 이동 방향으로 내가 힘을 실어주면은 속도 빨라진다. 자, 그럼 반대로 느려지는 건 반대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반대로 손을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acceleration이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밑줄 acceleration하고 velocity가 반대 방향이면은 그때는 속도가 느려진다. speed decrease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acceleration하고 velocity 벡터가 서로 parallel 하지 않고 서로 perpendicular 할 때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줄 acceleration, velocity가 서로 수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쪽으로 방향이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direction change가 발생한다. 자, 오늘은 시범 수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실제 수업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2번. 자, 잠깐 고민할 시간 1분 정도 줄 테니까 골라볼까요? 자, 답 맞춰볼게. 자, velocity 벡터는 지금 왼쪽이야.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근데 이쪽으로 힘을 줘서 acceleration 벡터 방향은 이쪽이에요. 우리 모든 벡터는 이렇게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어. 지금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이렇게 분리해 볼게. 그러면 우리 horizontal acceleration은 지금 velocity 벡터랑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horizontal acceleration 얘는 opposite to velocity. 자, 우리 아까 요 위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동 방향이랑 acceleration 반대 방향이 느려진다라고 했었죠. speed decreases. 근데 요 vertical acceleration은 velocity 벡터랑 직각이란 말이야. perpendicular. 그럼 이때는 direction change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위로 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simultaneously. 그래서 C가 답입니다. 느려지면서 curve upward 이렇게. 자, 이번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진짜 피직스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음. 자,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계산하는 문제들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가속하지 않고 constant velocity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이미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distance is equal to speed times time 그냥 요식 쓰면 돼. 자, 근데
만약에 가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거는 맞다. 참고로 내가 그 교재에 이렇게 solid line으로 테두리 친 거는 equation sheet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둔 거는 equation sheet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고 자 그래서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다른 말로 constant acceleration일 때 쓸 수 있는 식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푸는 방법 한 번만 보여줄게. 자 1번 Car traveling at 8 meter per second accelerates uniformly for 4 seconds at a rate of 2 meter per second square. 자, 여기서 8m per second인데 일단 velocity죠. 근데 처음에 속도일 거야.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에 속도라는 뜻이니까 쟤는 initial velocity야. 자, 보통 initial velocity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v sub not. 자, 4 second는 시간이죠. 그러면 time은 4초 이렇게 적습니다. 자, rate는 2 meter per second square. 근데 지금 단위를 보면은 아까 우리 가속도 단위죠? 그래서 acceleration is equal to 2 meter per second square라는 뜻이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how far, 얼마나 멀리 갔냐. 자, 이거는 displacement dist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에는 given 3개 반드시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애까지 같이 적어. 그러면 딱 4개 variable이 등장하거든? 이 4개가 포함된 식을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건너뛰어서 지금 그런데 자, 요거 두 번째 식에서 얘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면 x-x는 되죠? 이게 final position minus initial position인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를 이렇게 델타 x change in position displac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델타 x가 되겠죠? displacement. 지금 두 번째씩 쓰면 되거든. 지금 봐봐. time 여기 등장하죠? acceleration 여기 등장하죠? 그 다음에 displacement는 아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델타 x 만들었지. 그 다음에 initial velocity는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식 이용해서 델타 x는 v initial time plus half of at square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 자, 그래서 대입했을 때 8 times 2 plus 1/2 times 2 times 4 square 계산하면 48m 나옵니다. 그래서 4초 동안에 48m 이동했다.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만 더 보여줄 테니까 자, 2번 내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키네매틱스에서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항상 딱 5개 variable이 등장을 해. initial velocity, final velocity, acceleration, 아까 말했던 이동 거리 displacement, 그 다음에 time 이렇게 5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면은 given 3개랑 내가 구하고 싶은 거 1개를 포함하면 4개죠.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는 안 쓰인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단원에서는 이렇게 5개 딱 등장한다 그랬어. 5개 variable. A racing car reaches a speed of 42라는 거는 지금 속도는 42라는 뜻인 거야. It then begins uniform negative acceleration comes to rest. 그러니까 42m per second였다가 서서히 느려져서 마지막에 멈췄다라는 거는 처음 속도가 42m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도가 멈췄으니까 0 meter per seco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given 2개. 그 다음에 5.5 seconds later라고 있으니까 time은 5.5초. 자, 그 다음에 distance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델타 x거든?
자,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지금 안 쓰이는 게 가속도야. acceleration이야. 그쵸? 등장하지 않는. 예.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잠깐 볼까? 자, 이 4개식 중에서 가속도가 안 들어가 있는 식을 고르면 돼. 자, 가속도 들어갔죠? 얘 아니야. 가속도 들어갔죠? 얘 아닌 것 같아. 얘도 들어갔죠? 얘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남아? 얘네. 지금 여기 마지막 식에는 A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 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요 1단원 문제들은.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 식이 요거였으니까 요런 식으로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116m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3번은 내가 잠깐 고민할 시간 1분 정도 줄게요. 그리고 풀어보고 같이 답 맞춰보자. 자, 아직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은 해봤죠? 자, 답 맞춰볼까? 자, 우리 처음 속도는 1.5. 지금 내가 하이라이트 한 게 지금 전부 다 given information이야. 자, 그래서 initial velocity가 1.5, 그리고 지금 accelerate at 2.4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2.4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간에 5 seconds라는 거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T is equal to 5 이렇게 일단 given 3개 다 적었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how fast 속도라는 뜻이죠. final velocity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5개 베리어블 중에서 델타 X가 지금 빠져 있거든. given 3개 플러스 내가 구하고 싶은 one unknown 합쳐서 이렇게 4개 들어간 식 찾으면 됩니다. 델타 X가 빠진 식을 고르면 돼.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 자, 첫 번째 식이에요. X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쵸? 첫 번째 식이야.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final velocity is equal to initial velocity plus AT. 그럼 1.5 플러스 2.4 곱하기 5. 그래서 13.5m per second까지 빨라져 있을 거고. 자, 이제 B는 사실 내가 initial velocity도 알고 있고, 자, B를 풀 때는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 given 3개 플러스 방금 내가 final velocity까지 구했어. 그러면은 이제 델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X가 들어간 식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써도 상관없고 얘를 써도 상관없고 얘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3가지지만 나는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그래서 5초 동안에 얼만큼 멀리 이동했는지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initial velocity times 5 seconds plus 1/2 acceleration times square. 자, 그래서 37.5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시범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념 수업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 칼리지보드 월북 문제를 제공을 할 건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오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고 수업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리뷰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래서 개념 수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본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